반도체 애칭 그 시각 공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할수록 익숙해지죠. 저도 이걸 처음 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익혀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한 부분만 공부하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익히는 게 목표이죠. 그렇게 할수록 수많은 아는 게 많다라는 거죠. 아는 게 좋은 것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거나 직업을 작업에 참여하거나 그래도 거기서는 핵심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그럴까요? 돈하고 관련이 돼. 자기 회사의 기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한계가 있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세요. 반도체 애칭은 웨이퍼 위에 그려진 회로 패턴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화학적 또 물리적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회로 패턴만 남긴다. 이렇게 포토 공정으로 형성된 마스크를 이용해서 특정 막지를 깎아낸다. 방식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나눈다. 습식은 화학 용액을 처리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미세 패턴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건식 애칭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세한 수직 패턴 형성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것을 자기가 일일이 가서 손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기계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계를 사다가 하면 돼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다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혼자서 다 하나부터까지 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냥 장비 가져다가 쓰시면 만들어진다. 이거. 예. 뭐 장비 갖다가 썼는데 안 만들어지면 딴 사람이 하면 만들어주고 이게 내가 하면 안 만들어지나? 만들어집니다. 네. 습식 애칭 그래 기술자 도입해서 경험자를 도입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연구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 화학용을 이용한 돈 좀 안 옵니까? 오지. 중국도 갑시다. 습식 애칭 화학 용액을 이용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 미세 패턴 형성에 한계가 있다. 건식 애칭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미세한 수직 패턴 형성에 필수적이다. 시각 선택비 마스크는 남기고 아래 막질만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그래서 이렇게 포토 이렇게 어떤 리소그래피 과정은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현상하듯이 이렇게 회로를 틀을 만들어 그 자체가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금속 방막을 형성하고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회로를 형성하는 거라고 수십 번, 수백 번까지도 이게 시각한다고 얘기를 나와 있던데요. 저도 이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위에 수십 층을 쌓을 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는 남기고 아래 막질만 얼마나 정밀하게 깎아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시각 선택비.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깎아내지 나타내지. 뭐 깊게 깎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얇게 깎냐 이런 거죠. 이방성, 등방성, 건식은 수직으로, 습식은 전방향으로 깎이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제 방식에 실리콘 웨이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금 실리콘 웨이퍼도 있어도 되지만 거기에다 저렴막을 고체 저렴막을 형성을 하면 다 좋을 텐데요. 균일한 저렴막을 그냥 형성을 하고 도랑을 파듯이 레이저 시각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만든다 그랬죠. 빛 사이즈를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중시켜야 큰 볼록 렌즈. 이거 그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이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그 어떤 YTN에서 소개한 건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목 렌즈를 동원해서 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같이 해서 이것을 일종의 공진계처럼 빛을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고 얘를 빛을 쏴줘요. 예, 쏴주고 여기다가 그런 방법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필요한 10가지 중에서 빛 사이즈를 대중소해줘요. 이렇게 되면 되게 싸게 레이저 장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거나 레이저 가공 장비 이런 데도 용접 장비 이런 데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군사적인 공격 무기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뭐랄까 네온사인 같은 것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안에 내용물들 뭐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안에서 볼록 렌즈, 원목 렌즈, 다이아몬드 커팅이 같이 있는 구조물들을 동그랗든 네모나든 수없이 넣어주면 빛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반사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진기 수많은 미니 공진기들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 축적이 되어서 반사 복사를 계속하는 공진기 원리를 따라서 조명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도 직진성을 띠나 이것을 LED 발광, 레이저 발광들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전극을 놓고 서로 보다 다양한 빛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인데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큰 거 가동할지 이렇게 큰 거를 킬지 아니면 전체를 다 킬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선택적으로 다양한 빛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빛을 서로 부딪혀 갖고 직신성을 만들어도 이 구조물들이 부딪혀서 그 안에서 산란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직진성 때문에 이런 조명으로는 만들기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 구조물에 부딪혀서 그것이 공진기처럼 반사 복사를. 왜 공진기가 앞뒤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위아래도 이렇게 공진할 수 있고 이렇게 공진기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다이아몬드 등을 합해서 공진기처럼 작용해서 빛을 중폭으로 해서 다 쏘면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했든 제 기술이다. 필요하면 10가지도 줄 수 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넣어준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빛의 사이즈에는 다 넣어준다. 이 기술을 UV 장치에서도 하지 마세요. 삼성에서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되게 싸게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방법은. 그래서 10가지 필요하면 10가지도 가해줄 수 있다.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빛 사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입체로 깎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지점에 여러 개 아주 가는 것들을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필요한 지점에 잡혀서 동일하게 넣어서 아주 얇은 빗으로도 그것을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서 그걸 녹이거나 다시 냉각되면 접합이 되거나 영접에도 들어가고 가공을 해요. 도장 파듯이 딱 가공을 하는 이런 기술은 레이저를 통해서 또 가공하는 장비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에다 쓰시면 레이저 공격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사이즈의 빛을 모아서 열을 만들어낸다. 필요한 열을. 그래서 깊이까지 유리 접합이다. 플라스틱 필요한 곳에 그렇죠. 초점이 맞춰주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겠죠. 여러 개를 합해서 그 초점을 딱 맞추면 그 부분이 녹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미세한 가공이 가능해서 현대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로 깎아내고 도장 파듯이 그 안에 딱 금속을 정착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절연 구조를 이게 뭐냐면 전기선 피복처럼 이렇게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개 뭉쳐도 열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절연 구조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금속을 그 안에다가 방막을 해주고 금속을 증착을 시켜주고 다시 절연 구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줘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 위로 이제 또 다시 코팅 구조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금속 방막을 입히고 절연 구조 넣어주고 또 금속 방막 입히고 또 해주고 거기다 절연 구조 넣어주고 금속 방막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을 쌓는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실리콘 웨이퍼도 할 수 있고 절연막을 약간 고체 형식으로 실리콘 웨이퍼처럼 형성을 해주는 그런 절연막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에다가
하수도 도랑 파듯이겠다. 하수도처럼 다 파가지고 넣어준 이런 방식은 없어요. 이거는 레이저 식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방식으로 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1층, 2층, 3층 수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직형으로도 할 수 있고 피복을 형성해 넣어주니까 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십 층, 수백 층도 쌓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전기선 피복처럼 이렇게 뭐 수백 개 뭉쳐도 열이 전염이 안 되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도 이렇게 절연 피복처럼 이렇게 넣어준다.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도 하고 마더보드에다. 근데 기술 공개했잖아요. 쓰시라고 마음대로. 낸드 플래시 있고 HBM 적층할 때 이거 쓰시라고. 그다음에 삼성과 SK에서 무단으로 댓글 쓰더라. 외부의 어떤 통을 이렇게 관통관을 이용해 가지고 전극을 이렇게 넣어주고 외부로 향해주고 안에 수많은 구멍을 떨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멋대로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반도체에 쓰인다거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하시더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 기술이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기술 공개할 테니까. 이따가 저 실리콘 어떤 뭐죠 반도체 이런 거 올라갈 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이제 넣어서 제조한다. 그것도 기술 공개할게요. 다만 플라스틱 유리창 이런 데는 이 반도체 한해서만 기술 공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유리창에는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방지를 하고 회로에 들어가는 기술도 회로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하는 것은 기술 공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 때 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조르죠. 그거는 이제 기술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의류 방수제, 그다음에 그 실리콘을 이용해서 피복을 형성해 주는 기술은 기술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혹시 말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그거는 기술 공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도 피복을 입혀서 낸드 플래시 이렇게 HBM 적층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기술 공개를 할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로 자체에다가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거나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를 섞어줘. 이거는 기술 공개가 아니다. 트랜지스터 카페 이거는 전기선 통신선도 이렇게 만들어 해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도 만들어 가거나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므로 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한다. 멍청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트랜지스터 카페에서 다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는 이런 기술을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다 공개할 용의는 있어요. 있는데 전략적으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기술 남겨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그 국제 협약이 있고 기술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어떤 기술을 어떤 거기다가 자기 제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애칭 주요 기술 및 장비, 반응성 이온 시각,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이온 충격, 화학적 가스 반응과 물리적 이온 충격을 결합한 일반적인 건식 방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보통 깎아내요. 애칭 이제 시각 기술, 플라즈마 애칭, 전기장으로 가속된 이온을 이용해 표면 원자를 떨어뜨림. 그래서 회로 패턴 형상, 포토 공정에서 정의한 패턴대로 막지를 가공한다.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속 공정의 밀착력을 높인다. 10나노 이하의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해 주로 이렇게 건식 시각 기술이 핵심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온 시각. 건식 시각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데 미세한 수직 패턴 형성에 필수적이다. 제 방식은 레이저로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사실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표면의 물체 이렇게 뭐 유리다 또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그에다 이제 절연 물질을 쌓는다는 거죠. 뭐가 됐든 절연 물질을 쌓고 그 안에 파낸다는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을 넣어준다. 또 다시 코팅해주고 절연 물질을 넣어준다. 그렇게 해준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줄 때 이제 이렇게 금속 코팅 그렇죠. 금속 방목을 코팅하거나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산화막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절연 물질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코팅한다. 그 안에서 이렇게 코팅하고 이렇게 그런 다 또 깎아내고 전기선 통선 넣고 또 위에 또 그다음에 코팅해주고 위에 다시 또 금속 방망이 코팅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그래서 레이저로 깎아내서 그 안에다가 이게 지금 이런 그 수직 공법이 아니라 레이저로 이렇게 건식 시가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을 파듯이 쭉 수평으로 판다는 거죠. 수평으로 파거나 수직으로 파거나 레이저로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금속을 배선해요. 금속을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두께를 따라서 약간은 두꺼운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도랑을 파고 안에서 이렇게 전자잉크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속을 넣을 때 약간 일부러 두터운 부분을 넣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점이 돼서 배터리가 된다는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좀 더 전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다가 구리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서 얘는 선택적으로 그 안에서 드린 전기에 비해 전기가 중폭되는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는 구조를 넣어주거나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연구자석이나 자철석 분말들을 넣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형성하여서 전기를 계속 생성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든 센서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서 제조하실 때 이렇게 해갖고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거나 캐패시터로 만들거나 트랜지스터로 만드시는데 수십 쪽이나 수백 쪽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저장 구조로 가져가는데 대중소에서 일십 백 천만 십만 천만 0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여기다 중간에 산화막을 입혀주고 저런 구조를 만들어 전기를 걸어줘요. 문턱전압이 생기면 그것을 넘어서 얘한테 전기가 전도돼서 중폭을 하는데요. 얘는 구리를 대중소, 모든 금속은 다 돼요. 저는 단일 금속을 추천합니다. 발열이 안 생겨서. 전기 전도가 틀리면 이게 발열이 생깁니다. 전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주고 양을 적게 넣어줘요. 이거는 많이 줍니다. 또는 여기는 연구자석과 자철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철석을 끈이나 연구를 건네서 전기를 생성하고 중폭합니다. 보통 드레인은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양을 그래서 이렇게 N-는 적게 주고 N+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양을 그다음에 드레인 쪽은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갈 때도 게이트 같은 데도 텅스텐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텅스텐을 이렇게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섞어주거나 크게 텅스텐이나 다른 금속을 대중소로 들어가요. 크기를 그래갖고 이제 텅스텐을 만드는 그렇게 하면 전기가 저항 없이 잘 흐르게 된다. 거기다가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넣는 버전이 있을 수 있다. 구리하고 이렇게 합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텅스텐이 아니면 구리를 두껍게 처리를 해서 대중소로 만들고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구자석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 유리석용 코팅 열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두 사이즈로 작은 놈 금속을 큰 놈은 안 돼. 여기는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중폭이 됩니다. 방향은 얇은 놈,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쪽으로 전기가 전도되고요. 얇은 놈, 얇은 두께 놈, 중간 두께 놈, 큰 두께 놈 이런 것도 이쪽으로 전기가 중폭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쭉 배치해 놓으면 교류 전기를 걸으면 여기에 카패시터에 전기가 축적이 되고 다이오드이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처럼 작은 크기, 큰 크기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하거나 이것은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돼요. 이렇게 뭐 니켈도 되고 전기 전도되는 다 되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양을 적게 주고 또는 이것을 단독 구리로만 전극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여기다가는 구리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사이즈를 틀리게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에 대중소 들어가고 연구자석 들어가는 연구자석 자철석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코팅 구조를 구리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역사를 이름만 눌러서 제조하고요. 이렇게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알갱이 틀리게 넣고 그다음 덮어줘요. 유리석용 코튼 예산 유리막을 써주고 이걸로 이제 구리선을 만든다는 거죠. 전기선, 동기선, 반도체로 트랜지터, 카페시터 이걸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첨가한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사이즈 틀리게 들어가요. 저는 이것을 연구자 자처석에 들어가면 이제 움직이는 전기장이 서로 이제 전이차가 틀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배터리 구조가 되거나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얘보다 많이 축적이 되므로 카페시터가 된다는. 이거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기도 하고 트랜지스터로 만들기도 해요. 제 특유의 기술이나 그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